준비하게 된 그 포항공대 컴퓨터 비전 연구실의 박원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그 관계적 정보를 전파하는 릴레이셔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제가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에이시아에 있으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의 리센트 어프로치스, 최근의 어프로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혹은 놀리지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이 분야의 최근의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안하는 릴레이셔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줄여서 RKD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짧은 디스커션과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What is knowledge distillation? 과연 knowledge distillation 혹은 knowledge transfer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ransfer learning과 knowledge distillation은 좀 다른데요. transfer learning은 어떤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A와 도메인 B가 있을 때 도메인 B에서 합수된 지식을 가지고 그 도메인 A의 문제를 푸는데 그 지식을 트랜스퍼하여서 도메인 A에서 더 좋은 문제를 더 잘 풀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은 예시가 저희가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그런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피처를 들고 와서 그 도메인 A의 파인 튜닝에서 이제 더 빠르게 컨버전스를 하고 성능을 높이는 그런 걸 예시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풀고자 하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는 하이 디멘저널의 피처를 담고 있는 문제들은 딥러닝이 그 네트워크가 크고 그 채널 수가 많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네트워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티처 모델들은 크고 또 깊은 이런 티처 모델들은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로 하고 트레이닝과 테스트 타임의 그 포워드와 백워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먼저 이런 티처 모델, 성능이 높은 티처 모델 하나 학습시키고 그리고 채널 수가 적고 또한 쉘로우한 스튜던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티처 모델의 가이던스를 사용해서 더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티처로부터 학습된 논리지를 트랜스퍼하여서 스튜던트 모델이 홀로 학습했을 때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 컴프레션, 즉 큰 모델을 작은 모델로 옮겨서 컴패러블한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 컴프레션을 목표로 하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흥미롭게도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캐패시티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면은 티처를 사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트랜스퍼하고 또 에듀케이트 했을 때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보다 성능이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티처 모델보다 스튜던트 모델이 더 성능이 좋은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단순히 그냥 티처 모델을 컴프레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튜던트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컴프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런 쉬운 예시를 드리면 일단 뉴럴 네트워크에서 성능을 올리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앙상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N개의 모델이 있는데 이 각각의 모델은 서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모델의 서로의 아웃풋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앙상블된 아웃풋을 만들면은 이 앙상블로 만들어진 아웃풋이 일반적으로 이런 각각의 모델의 그 퍼포먼스보다 그 문제를 더 잘 풀고 성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이제 모델 서로 N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이거를 바꿔서 앙상블 모델의 아웃풋과 동일한 아웃풋을 만드는 스튜던트 모델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스튜던트 모델이 이 거대한 티처 모델과 컴패러블한 성능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거대한 티처 모델을 이렇게 어떤 필터를 거쳐서 컴프레션을 해서 작은 컴패러블한 스튜던트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모델 컴프레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힌트의 논문 Distilling the Knowledge in the Neural Network라는 이 힌트의 논문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
클래시파이어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아웃풋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거대한 티처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더 작은 스튜던트 클래시파이어가 있었을 때 티처 클래시파이어와 스튜던트 클래시파이어의 로짓을 어떤 템퍼처 t로 노멀라이즈 한 후 이것을 노멀라이즈 된 로짓을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티처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와 스튜던트의 클래시파이어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여서 이 작지만 티처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히든 액티베이션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큰 티처 모델이 있고 작은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이 큰 티처 모델에 히든 액티베이션에 해당되는 벡터가 있고 또 스튜던트 모델의 히든 액티베이션에 대응되는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모델의 목표는 이 C의 히든 액티베이션의 값이 C'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C'과 C는 서로 다른 디멘전이라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L2로스로 이제 같은 값으로 되도록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논문에서는 이 베타라는 어떠한 랜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매트릭스나 이런 랜덤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들고 와서 이 C'을 이 C와 같은 크기를 가지는 벡터로 트랜스포를 한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것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도록 학습하는 식으로 히든 액티베이션의 값을 트랜스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어텐션을 트랜스포하는 건데요. 큰 티처 콘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이제 큰 스튜던트 CNN이 있었을 때 이 티처 네트워크에 3D 콘볼루션 아웃풋이 있고 스튜던트의 3D 콘볼루션 아웃풋이 있으면은 이거를 채널 와이즈 디멘전에 대해서 에버리지 시켜서 이런 일종의 스페셜 어텐션 맵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스페셜 어텐션 맵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를 트랜스포함으로써 이 콘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컨볼루션 레이어의 논리지를 티처의 논리지를 스튜던트에게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에 앞에 설명드렸던 그 세 개의 논문은 모두 이제 모델 컴프레션을 목표로 해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있었을 때 티처 모델의 사이즈를 스튜던트 모델보다 더 크게 했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이 두 논문은 이와 다르게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했을 때의 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두 논문 모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디스틸레이션 한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 티처 클래시파이어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있을 때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스튜던트 모델의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해서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놀랍게도 이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클래시파이어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리고 또 그것도 적지 않은 폭으로 또 꽤나 큰 폭으로 성능이 더 좋은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두 논문과 다르게 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티처 모델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은 티처 모델의 지식을 스튜던트에게 디스틸레이션 하면은 오히려 스튜던트가 더 성능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이 두 논문에서도 정확히 왜 더 잘 된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고 이제 그냥 이 티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로 티처의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하드하게 원합 벡터가 아니라 일종의 그 클래스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담고 있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값을 전파해서 학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소프트 레이블로 트레이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개 사진과 개 사진이 들어갔을 때 그 개가 약간 좀 고양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개라서 그냥 원합 벡터 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1인 것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는 0.8이고 이제 고양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0.2인 이런 소프트한 레이블로 학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처럼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에 그 최근 어프로치들은 사실 이와 같은 폼으로 제너럴라이즈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폼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이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있었을 때 이 각각의 이그젬플에 대해서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동일하게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존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티처의 아웃풋을 담는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디퍼런스를 패널라이즈하는 로스 L이 있어서 이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동일하게 되도록 학습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각의 이그젬플들의 아웃풋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기존 웍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각각의
example에 대한 아웃풋을 트랜스퍼한다는 의미로 individual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이제 발표까지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학습된 모델이 가지고 있는 knowledge란 무엇인가? 기존의 웍들, 즉 individual knowledge distillation에 기반한 방법들은 티처에 의해서 각각의 example들이 어떤 아웃풋 값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아웃풋 값 자체가 이 티처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그런 아웃풋뿐만 아니라 티처에 의해서 각각의 example들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티처에 의해서 그 아웃풋들이 각각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트랜스퍼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지로 봐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가 한 연구에서는 이 관계를 트랜스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폼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의 example이 들어갔을 때 그 n개에 해당되는 티처의 아웃풋들이 있고, 또 그 n개의 example에 대한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있을 때 이 티처의 아웃풋들 간의 릴레이션을 뽑는 어떤 포텐셜 펑션이 하나 있고, 이 포텐셜 함수를 이용해서 티처가 이 n개의 example들을 어떻게 관계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릴레이션한 정보를 뽑는, 이런 릴레이션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 RT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똑같은 릴레이션 펑션을 스튜던트에게도 사용을 해서 스튜던트가 이 example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뽑고요. 그리고 티처와 스튜던트가 이 example들에 대해서 같은 관계를 가지도록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데요. 이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의 아웃풋의 릴레이션을 뽑고 이 두 릴레이션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폼을 보면 결국은 이 포텐셜 함수, 이 psi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어떤 릴레이션을 트랜스퍼하는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수많은, 결국은 어떤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이 psi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전파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제안한 방식에서는 이 embedding 스페이스 상에서의 이 스트럭처를 트랜스퍼하는, embedding 스페이스의 스트럭처를 트랜스퍼하는 distance wise loss 펑션과 angle wise loss 펑션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 두 로스 펑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전에 말씀드렸던 previous work들과 지금 제안할 relation knowledge distillation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individual knowledge distillation은 각각의 example에 대한 티처의 아웃풋을 스튜던트에게 트랜스퍼하는 방식이고, 제안하는 relational knowledge distillation은 이제 n개의 example에 대해서 티처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스튜던트에게 트랜스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에 다시 본론 들어가서 그 수많은 릴레이션 중에서 저희는 embedding 스페이스 상에서 스트럭처, 그런 그 스트럭처를 트랜스퍼하는 distance wise loss 펑션과 angle wise loss 펑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distance wise loss 펑션은 이 T1, T2, T3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변이 있을 텐데, 이 세 개의 변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상대적인 거리가 있을 겁니다. embedding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렇다면은 이 그 스페이스 상에서의 거리, 그 상대적 거리와 스튜던트 embedding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 세 개의 example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 거리를 이제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angle wise loss 펑션은 이제 이 점 세 개에 대해서 정의되는 이 각도를 T1의 세타, T2의 세타, T3의 세타를 와 S1의 세타, S2의 세타, S3의 세타가 서로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종의 구조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distance wise loss 펑션과 angle wise loss 펑션을 사용해서 이 relational KD는 이 embedding 스페이스 상의 스트럭처를 트랜스퍼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트럭처를 트랜스퍼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서는 서로의 아웃풋 값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절대적인 스튜던트의 아웃풋 값과 티처의 아웃풋 값이 같아지도록, 스튜던트의 아웃풋 값과 티처의 아웃풋 값이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기존의 포인트 투 포인트와는 다르게 이 서로의 상대적인 구조,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를 하는 이 스트럭처 투 스트럭처라는 릴레이셔널 KD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데요. 그
처음에 제안한 로스 펑션인 distance wise 로스 펑션은 우선 엠베딩 스페이스 되는 포인트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트랜스퍼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로스 펑션은 페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TIJ에 두 개의 페어가 들어갔을 때 우선 그 엠베디된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재고, 그리고 그 거리를 그 엠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 각 포인트들 간의 평균 거리인 뮤t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뮤t는 그 미니 배치들 상에서 샘플링 되는 모든 페어의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평균 거리를 나눠줘서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T1과 T2의 상대적인 거리는 1이었고 T2와 T3의 상대적인 거리는 1.2, T1과 T3의 상대적인 거리는 0.8이었으면은 이러한 그 서로의 각 변들의 비율이 이 그 스튜던트 엠베딩 스페이스에서도 같아지도록 이제 스트럭처를 트랜스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앵글 와이즈 로스 펑션은 이제 이 세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되는 릴레이션 펑션인데요. 이 세 개의 점이 들어갔을 때 그 정의되는 가장 쉬운 관계 중에 하나는 바로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 T3, T2, T1에 대해서 이렇게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세 개의 앵글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 세 개의 앵글과 또 S1, S2, S3에 각각이 대응되는 그 앵글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도록 트랜스퍼하는 로스입니다. 이때 그냥 그 각도의 값이 아니라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앵글 와이즈 로스 펑션은 엠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 세 점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앵글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된 두 로스 펑션을 또 어떤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릴레이셔널 놀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뭐 어떤 엠베딩 스페이스나 그런 히든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어떠한 레이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 아웃풋 값이 중요한 레이어에서는 적용이 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RKD 자체는 그 아웃풋들이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이지 그 각각의 아웃풋들의 값들은 결국은 없애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같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소프트맥스 레이어 같은 데다가 이제 RKD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지식을 전이를 시키면은 이제 그 정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그 아웃풋 값이 중요하지 않은 뭐 엠베딩 레이어라든지 뭐 엠베딩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히든 레이어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지식 전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KD를 학습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RKD 로스는 아웃풋 값 자체가 중요한 태스크를 풀 때는 이제 그 태스크 스페시파이 된 로스와 기존의 태스크 로스와 그리고 RKD 로스를 어떤 밸런싱 파라미터 람다를 사용해서 조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히든 레이어를 학습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엠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그냥 그 아웃풋 값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 릴레이션 정보만 사용해서 트랜스퍼하는 RKD 로스만을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그 RKD 로스 펑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은 매트릭 러닝,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퓨전 러닝 이 세 태스크에 대해서 했는데, 우선은 매트릭 러닝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두 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개의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 디스턴스를 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릴레이션한 정보가 가장 그 두 이미지들이 간에 그 각각의 페어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들 간의 릴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제일 중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러닝에 대한 태스크를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이 매트릭 러닝은 우선은 어떤 엠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때 그 엠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 엠베디된 포인트들 간의 거리는 그 실제 그 이그젠플들 간의 그런 시멘틱 시밀러리티와 관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새 두 마리는 같은 클래스의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 두 마리를 엠베딩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이 두 개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새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엠베디된 포인트는
이제 서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엠베딩 스페이스를 목표로 합니다. 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 러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미지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엠베딩 스페이스가 잘 되었다면은 이제 이 x1 이미지를 쿼리 이미지로 줬을 때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들고 왔을 때 이제 x2가 들고 와질 텐데 이제 이처럼 엠베딩 스페이스가 잘 학습이 됐다면 이제 쿼리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들고 왔을 때 그것이 유대한 이미지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이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이미지 리트리버로 했고 매트릭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자동차로 이루어진 카 데이터셋, 새로 이루어진 CUV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스탠포드 온라인 프로덕트 이 세 이미지에 대해서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티처 네트워크는 레진의 50에 512 디멘전을 가진 엠베딩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스튜던트 모델은 더 쉘로우한 백본 네트워크의 레진의 18에 이제 엠베딩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엠베딩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엠베딩 레이어에서는 관계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종 엠베딩 레이어에다가 RKD를 적용해서 트랜스퍼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처 네트워크는 매트릭 러닝에 가장 잘 사용되는 로스 펑션인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했고 스튜던트는 베이스라인으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제한된 RKDT, 디스턴스 와이즈 로스 펑션, RKDA, 앵글 와이즈 로스 펑션, 그리고 RKTA 그래서 앵글 디스턴스 와이즈 로스 펑션과 앵글 와이즈 로스 펑션을 트랜스퍼하는 것과 비교를 하였고요. 이 단크랭크는 최근에 제한된 매트릭 러닝에서 논리지를 트랜스퍼하는 방식인데 이 논문을 비교로 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트리플렛으로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의 리컬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렇게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면은 이 엠베딩 디멘전을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그 리콜, 즉 이미지 리트리버 성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리플렛 로스와 RKD 로스를 조합해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상대적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고 성능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트리플렛과 RKDA의 로스를 조합한 성능은 이제 다크랭크를 조합해서 다크랭크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로 더 우수한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엠베딩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서로 상대적 값,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히 놀리지 디스틸레이션만을 사용해서 옆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트리플렛을 사용하지 않고 RKDT와 RKDA만을 사용해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했을 경우 더 그 트리플렛을 조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X가 어떤 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해서 엠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마지막 엠베딩 레이어에다가 뒤에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해서 엠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트리플렛 로스가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디스턴스와 이제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디스턴스가 어떤 특정 마진 값 이상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만약에 L2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으면은 그냥 트리비얼한 솔루션으로 그 엠베딩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 벡터의 L2 놈 스케일 자체를 그냥 키워버립니다. 그러면 로스 자체가 쉽게 미니마이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그 엠베디된 포인트들이 다 유니스피어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표현하는데 약간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약간 좀 제약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플렛 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RKDT나 RKDA는 그냥 구조를 트랜스퍼하는 거고 어떤 엠베딩 네트워크의 그 L2 놈 벡터의 스케일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아도 뭐 그러한 그 네트워크가 로스 펑션이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가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없어서 L2 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결과는 이제 카 196에서의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티처는 77.17의 리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RKD 로스를 사용하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로스를 보는 그 높은 리콜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 디스틸레이션 로스만을 사용했을 때는 77보다 더 높은 값인 82.5, 80.57 정도의 값을
네, 리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 집중해야 되는 사실은 티처 네트워크는 레진의 50에 512 디멘전을 가지는 네트워크라면은 스튜던트 모델은 레진의 18에 이제 더 작은 디멘전을 가지는 엠베딩 네트워크라는 것을 아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문들과 다르게 오히려 작은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가 작은 네트워크에게 논리지를 트랜스퍼했는데도 그 작은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은 뒤에 디스커션에 좀 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네트워크로 트랜스퍼 했는데도 큰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좋다면은 그렇다면 아예 그 큰 네트워크가 동일한 캐패시티를 가진 모델에게 논리지를 트랜스퍼 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으로 이 셀프 디스틸레이션 티처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의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델은 트리플렛으로 학습됐을 때의 티처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니셜 티처로 사용해서 다음 제너레이션 1의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이 모델을 티처로 하여서 이 아래의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컬시브하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트리플렛에서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에게 지식을 전이하였을 때 이렇게 CUB와 CUB200 2011 데이터셋과 카 196의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큰 성능의 게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스탠포드 데이터셋에서도 한 1% 정도의 리콜 게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트리플렛에서 이제 트리플렛을 사용한 티처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을 때는 이런 성능 게인이 있었지만 이 이미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에 다시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식은 이제 성능 게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트리플렛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어떤 문제점을 넘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얻는 게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도 성능이 오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성능이 오른 모델을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매트릭 러닝 메소드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진행을 해봤는데 이 위의 모델은 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논문들이 아니라 그냥 매트릭 러닝에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매트릭 러닝의 최근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본 네트워크를 구글랩과 레진의 50으로 나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구글랩 모델 그 최근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본 모델을 레진넷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페어한 컴패리슨을 위해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구글넷에서 사용하거나 레진넷을 사용하는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본을 구글넷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 백본을 구글넷을 사용했을 때와 레진넷을 사용했어도 이제 CUB 데이터셋에서는 저희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차지하였고요. 이 카 196과 스탠포드 온라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저희 모델이 세컨드 베스트의 성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와 스탠포드에서는 세컨드 베스트 성능을 얻었지만은 이 ABE8이라는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은 서로 8개의 브랜치가 있고 또 각각의 브랜치마다 8개의 브랜치마다 어텐션 모드가 별도로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희 모델보다 더 훨씬 많은 모델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요. 이제 이 퀄리테이티브 리절트 중에서 이밸류에이션 셋에 대해서 티처는 실패하고 스튜던트는 성공하는 케이스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티처 네트워크가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했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티처는 실패하고 스튜던트를 학습시킨 티처는 실패하지만 오히려 스튜던트는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두 개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딥러닝이 헤드라이트도 잘 봐주는구나. 그래서 매트릭 러닝은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고 이제는 이 실험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또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사이파10과 사이파1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리고 티처 모델은 레진의 50, 스튜던트 모델은 VTG11의 배치놈이 있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RKD는 그 값 자체를 트랜스퍼하지 않기 때문에 값 자체가 중요한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에 따른 적용이 될 수 없고 그 티처 모델의 히든 액티베이션 값과 스튜던트의 히든 액티베이션을 트랜스퍼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레진의 모델의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의 아웃풋과 스튜던트 그 VGG 모델의 풀5 레이어의 아웃풋
사용의 히든 액티베이션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이제 RKD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티처 네트워크의 베이스라인 성능은 티처 모델의 성능은 이와 같고 스튜던트 모델의 베이스라인 성능,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은 이와 같은데요. 이때 RKD와 RKD 로스를 사용했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 개인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클래스 프로버비리티를 전이시키는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힌트의 방식과 조합했을 때는 더 큰 개인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퓨전 러닝의 실험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먼저 퓨전 러닝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퓨전 러닝은 트레이닝 셋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클래스의 이미지가 몇 개 주어졌을 때 그 테스트 셋에서 주어진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퓨전 러닝에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샷 5way, 5샷 20wa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샷은 새로운 클래스당 몇 장의 이미지가 주어지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 way는 몇 개의 새로운 클래스가 더 주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예 처음 보는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인데요. 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는 먼저 엠베딩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엠베딩 스페이스를 학습을 하고, 이제 이 초록색 이미지가 어떤 새로운 초록색 클래스들의 이제 새로운 이그젠플들의 엠베디드 포인트고, 이 주황색이 이 새로운 클래스 C2에 대해서 엠베디된 주어진 클래스인 그 새로운 이미지들의 엠베디된 포인트인데요. 먼저 이 주어진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해서 엠베딩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이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이 센트로이드의 거리를 기반해서 주어진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퓨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는 일종의 엠베딩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퓨전 러닝의 일반적인 데이터셋인 옴니글록과 미니 이미지넷 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워낙 퓨전 러닝에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냥 4개의 콘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스튜던트도 더 작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스튜던트가 또 티처와 동일한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엠베딩 레이어를 학습하는 것이 그냥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엠베딩 레이어에다가 지식을 전이하는 데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티처는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에서 사용했던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였고, 스튜던트는 프로토티피컬 로스 펑션과 제한한 RKD 로스들을 조합하여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니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한 1%, 한 1.5% 정도의 성능 개인을 보였고요. 그리고 옴니글롯 데이터셋에서는 마지널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개인을 보였습니다. 일단 옴니글롯 데이터셋 자체가 워낙 세츄레이션 된 데이터셋이라서 큰 성능 개인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개인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실험 섹션을 마치고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은 매트릭 러닝에서는 특히 카 196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티처보다 스튜던트가 네트워크가 더 작은데도 오히려 성능 개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마다 그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리콜을 잰 그래프인데요. 이 주황색은 트리플렛의 결과고, 주황색 점선은 트리플렛의 트레이닝 셋에 대한 리콜, 그리고 실선은 트리플렛의 테스트 이밸루에이션 셋에 대한 리콜입니다. 이 트리플렛으로 학습을 하면은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트레이닝 셋 오버피팅을 해가지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터레이션 이쯤에서 얼리 스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의 트레이닝 셋이고, 트레이닝 셋에 대한 리콜이고, 이 실선은 스튜던트 모델의 테스트 셋에 대한 리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리콜은 이 얼리 스톱된 모델의 리콜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능과 같은 리콜을 가지지만은 이렇게 이밸루에이션 셋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리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는 RKD 로스로 사용을 했을 때는 테스트 셋에서 그 데이터 셋에서 또 제너럴라이션이 잘 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아래와 같은 또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 릴레이셔널 놀리지 RKD 로스를 사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성능 게인이 컸던 데이터셋은 이 카 196 데이터과 그리고 CUB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은 모두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제한된 데이터셋이라서 그 기존에 지금 최근에 이제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문제들은 그 이미지 내에서의 뭔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로컬 패치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콘볼루션 피처 자체가 그 특정 도메인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카 데이터셋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헤드라이트를 구분하는 피처를 열심히 학습한다든지 그리고 CUB 같은 이제 새 데이터셋을 열심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불이에 집중하는 그런 로컬 피처를 배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지금 현재 저희가 카 196으로 학습된 모델의 콘볼루션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해서 이제 리콜을 쟀을 때요. 리콜을 재봤는데 이 카 196을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한 모델이 카 196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제 안에 RKD 로스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RKD 로스가 오히려 그러니까 카 196으로 학습한 모델을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리콜이 다른 모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RKD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그 소스 도메인의 특별한 캐릭터리스틱에 굉장히 잘 어댑테이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는 이번에 릴레이셔널한 정보를 트랜스퍼하는 릴레이셔널 KD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였고요. 여러 데이터셋과 여러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릴레이셔널 정보를 트랜스퍼하는 것이 티처의 논리지를 성공적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음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티처하고 스튜던트 모델을 동일한 목적에 위해서 항상 같이 셋업을 하는 게 원래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티처는 기존의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다른 주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되었던 모델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셋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티처 모델은 굉장히 크고 여러 제너럴한 프로그램을 문제를 해결하는 큰 네트워크고 스튜던트 모델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집중화된 모델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논문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고 그냥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은 서로 같은 문제를 푸는 모델이되 그냥 티처 모델이 좀 더 클 뿐 그게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 좀 대승적인 어떤 가치랄까요? 그래서 티처는 굉장히 크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우리의 특정된 주제를 풀 때 티처 모델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비용의 감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 샘플들 보여주신 거 보면 대부분 이제 티처하고 그러니까 후자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티처하고 스튜던트를 같은 목적에 의해서 같이 셋업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기존에 풀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소타들을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비대해진 것 같아요. 넷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넷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대해지면 통상적으로는 성능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나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그 실험에서 사용한 티처 네트워크가 여러 문제를 푸는 그런 비대한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제 티처의 좀 더 이렇게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티처의 목적과 스튜던트의 목적이 완전히 일치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넷의 구조로,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두 가지 넷을 셋업해놓고 서로 인터랙션 시킨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효율을 얻기는 힘들지 않나?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잠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 디스틸레이션 목표 자체가 결국 이 거대한 티처 모델을 실제 뭐 서비스에 디플로이 할 때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이 티처 모델과 성능이 컴패러블한 스튜던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문제를 푸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쪽 도메인에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해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오히려 약간 당연한 것처럼 맞습니다. 일단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두 개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있는 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뭐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뭐 어딘가에 디플로이에 사용될 때는 이 스튜던트 모델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학습할 때는 이 티처 모델에 추가적인 비용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 스튜던트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KD랑 RKD 설명할 때 네. 그 아까 전에 앵글 로스랑 디스턴스 로스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IKD,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저렇게 포인트로 옮기면 사실 저걸 목표로 하면 아이디얼한 옵티멀 솔루션에서는 사실 디스턴스나 앵글 와이즈가 모두 다 인디비주얼 KD 로스만으로 돼야 되면서 심지어 같이 앱솔루트 밸류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KD가 훨씬 더 강한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잘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정말 옵티멀 솔루션을 푸는 솔버가 있어서 이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 아웃풋이 완전 동일하게 나간다면은 사실 그 네트워크 상에서 가지는 관계도 완전 같아질 거니까 이제 꼭 그 사실 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이제 파라미터라이징이 다르고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스튜던트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티처 네트워크는 뭐 레이어 10개를 쌓은 MLP고 스튜던트 모델은 뭐 레이어를 2개 정도만 쌓은 MLP 모델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티처 모델 자체가 티처 모델의 절대적인 값을 스튜던트 모델이 따라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그런 상대적인 차이를 그 티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각각 이그젠플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를 학습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원래 할 수 있는 거를 쪼개서 알려주면 편하니까 그러면은 IKD랑 RKD 로스를 같이 주면 더 좋을 문제인데 그걸 굳이 각각 따로 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RKD-A랑 RKD-D를 합쳤으면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디스턴스 와이즈 로스랑 앵글 와이즈 로스를 주면서 앱솔루트 밸류 자체로 맞춰주는 그 로스를 같이 주면은 네네. 되는데 지금 하신 거에서는 그냥 디스턴스 로스랑 앵글 와이즈 로스만 준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에서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값을 트랜스퍼하는 이제 IKD 로스의 대표적인 논문인 그 힌트 논문과 조합한 거에서도 이제 같이 사용했을 때도 성능상의 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개를 조합한 거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기존에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소타들의 거는 조금은 이런 면에서 방향이 좀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논문들은 처음에 좀 더 러프한 매칭이었다가 갈수록 점점 쪼개서 약간 이제 최후에는 이그젠플 투 이그젠플,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매칭이라는 것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거꾸로 이건 너무 디테일하고 한 박자 여기도 좀 다시 룰의 기반으로 해서 매칭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시는. 네, 약간 좀 루즈한 매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실험에서 보였듯이 엠베딩 네트워크나 뭐 이런 히든 액티베이션에서 중요한 정보가 진짜 그 관계되는 것과 이제 서로의 그런 그 상대적 차이를 트랜스퍼하는 것이 중요한 지식이라면 이제 이렇게 루즈한 트랜스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실험에서도 괜찮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그렇죠. 실제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 티처는 가이더의 역할을 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스튜던트가 티처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아마도 생각보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자주 발생했었던 건 것 같아요. 자주 강조를 하신 것 같은 거 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이던스를 넘어설 수 있었던, 스튜던트의 그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왜냐면 넷은 분명히 더 작아졌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왜 티처를 뛰어넘는 스튜던트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시는 건데,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트레이닝 셋에서는 티처와 스튜던트가 비슷하지만 이밸루에이션 셋에서 더 잘 된다. 그리고 콘볼루션 피처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더 어댑테이션을 더 잘하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분석이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원인을 파악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콘볼루션 피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지만은, 그래서 좀 더 그 소스 도메인에서 어댑테이션을 더 잘하더라라는 정도의 그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흔한 현상인가요? 네, 그냥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면 여기서만 발생하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릴레이티드 웍의 최근 릴레이티드 웍 중에서 이 티처 클래시파이어랑 스튜던트 클래시파이어를 동일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 아웃풋이 티처의 클래스 프로버비리티와 스튜던트의 클래스 프로버비리티를 동일하게 학습을 했을 때 이 논문에서도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보다 더 크게 성능을 높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 지금 제안한 논문뿐만 아니라 최근 몇 웍들에서도 2018년 논문 2개인데 최근의 웍들에서도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매트릭 러닝 쪽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연구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제안하실 때는 스튜던트의 스케일이 더 작지 않나요? 여긴 동일했다고 하고 티처랑 티처보다 스튜던트의 스케일이 더 작지 않나요? 지금 제가 했던 실험들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트릭 러닝에서는 CUV 데이터셋에서는 더 작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티처를 넘지 못했지만 카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더 작은 네트워크가 티처를 넘었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냥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스튜던트가 티처보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